주말 오전 11시입니다. 알람을 끄고 눈을 뜹니다. 어젯밤 10시에 누웠으니까 꼬박 13시간을 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내려앉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충분히 잤는데, 아니, 평소보다 훨씬 더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브레인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현상, 바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단순히 더 오래 자면 해결될 것 같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쉰다고 착각하는 방식과 뇌과학이 실제로 권장하는 회복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평소에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더 오래 자거나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거나, 주중에 못 잔 잠은 주말에 몰아서 보충하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머리를 비우려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쉬는 것 같은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뇌 입장에서는 전혀 휴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시간의 함정입니다. 오래 자면 더 잘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면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느냐라고. 수면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약 90분 주기로 번갈아 찾아오는데, 이 중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수면 단계가 신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늦게까지 화면을 보거나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들은 이 서파 수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13시간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은 많지만 진짜 회복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 스마트폰으로 쉬기입니다. 퇴근 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는 것, 우리는 이걸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뇌는 이 시간 동안 결코 쉬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안 뇌의 편도체와 보상 회로가 끊임없이 과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알림, 좋아요, 새 피드, 뇌는 이 자극들에 반응하면서 미세한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 1시간을 유튜브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뇌가 쉰 게 아니라 일한 거니까요. 세 번째 함정은 카페인입니다. 커피는 피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피로를 느끼게 하는 신호를 잠시 차단할 뿐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물질이 쌓이면서 졸음과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서 당장 덜 피곤하게 만들죠. 하지만 카페인이 빠져나간 뒤에는 쌓인 아데노신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게 오후 3시 이후 극심한 피로감, 이른바 카페인 크래시의 정체입니다. 피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미뤄둔 겁니다. 자, 이제 뇌과학이 밝혀낸 진짜 원인들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뇌에는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공상, 걱정, 과거, 회상, 미래 계획. 이 모든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쉬는 시간에도 이 네트워크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은 내일 회의 걱정, 아까 그 말 후회, 이번 달 카드값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들은 이런 상태의 뇌가 실제로 집중 작업을 할 때와 맞먹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이미 야근 중인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탠퍼드 신경생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룩말은 사자를 피한 뒤 다시 풀을 뜯는다고. 하지만 인간은 이미 지나간 사자를 평생 머릿속에서 키운다고.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면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건 원래 위기 상황에서 잠깐 쓰고 꺼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마감, 인간관계, 경제적 불안 같은 현대적 스트레스는 이 시스템을 끄지 않습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생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잘 자고 충분히 쉬어도 피곤한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태를 알로스타틱 부하라고 부릅니다. 뇌와 신체가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회복 탄력성 자체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낡아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충전해도 금방 닳는 오래된 스마트폰처럼요. 세 번째 원인은 신경염증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량한 식단,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반응해서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혈내 장벽을 넘어 뇌에 영향을 미치면 뇌 자체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증상은 극심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입니다. 흔히 번아웃이나 우울증의 신체적 기반으로 지목되는 것도 이 신경염증입니다. 특히 운동 없이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 패턴은 신경염증을 빠르게 가속화시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ATP, 즉 실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곳이죠.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산화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에너지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오래 자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만성 피로의 세포 수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일반인의 방식과 뇌과학적 방식을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인은 더 오래 자려 합니다. 뇌과학적 방법은 더 깊이 자는 겁니다. 섭하 수면을 늘리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취침 전환 시간은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둘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 이른바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는 이 패턴은 체내 시계를 혼란시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셋째, 취침 전체 온을 살짝 낮추세요. 우리 뇌는 체온이 조금 내려갈 때 수면 모드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간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일반인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머리를 비우려 합니다. 뇌과학적 방법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실제로 진정시키는 겁니다. 스탠퍼드 의대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수면 깊은 휴식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요가 니드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방법은 뇌파를 알파파 또는 세타파 상태로 유도해서 수면과 비슷한 수준의 신경 회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 20분의 비수면, 깊은 휴식이 2시간의 수면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입니다. 피곤한데 운동을 하라고요. 역설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코르티솔을 적절히 소비시키고 이후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를 분비시켜 뇌의 회복 능력 자체를 높여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하는 20분의 걷기는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하고 야간 멜라토닌 분비를 강화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신린요쿠, 즉 숲 목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이 강조하는 회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를 중심으로 한 긍정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이 단순히 자극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때 심리적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자연 산책, 이런 활동들은 뇌의 보상 회로와 사회적 신경망을 건강하게 활성화시켜 신경생물학적 회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수동적 콘텐츠 소비는 이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피로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뇌의 회복 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건 의지력이 약해서도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뇌가 진짜 회복 모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브레인 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